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10월 17일, 바로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이 어렵고 정말 냉정한 주식시장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식시장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요 준비라는 말이 무엇인지는 일단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그리고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에 따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전표 가족분들 일단 이제 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제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주가 전망 시간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정말 오늘 어려운 장세로 치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심적인 부담감과 내가 도대체 이 어렵고 정말 심적으로 너무 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러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되게 그러한 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결국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념과 개념을 새롭게 다잡으며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본인 스스로가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고 그에 따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수 있기에 그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게 되실 겁니다. 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져야 내가 더 수량을 모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아직 나 주식수를 많이 모아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 주식을 더 모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과 함께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여겨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 다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현재 주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포스트 이건희 그에 따라 2년 이재용은 일단 이제 뉴 삼성이죠.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벌써 일단 여기 이건희 이제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데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 오는 25일로 그러니까 10월 25일이죠. 요 사이로 딱 2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최근 재계 안팎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 임박했다라는 관측과 함께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이건희 2년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자라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로 2020년도죠. 이 기점으로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황송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는 추도사에 이제 등장했던 승어부라는 즉 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고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에는 연초부터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죠. 상당히 오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했었고, 그에 따라 이제 8월달 가석방 이후에도 취업 제한에 대한 의식한 그러한 이제 제한적인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권이 좀 많이 늦었죠.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뭐 광복절이든 뭐 여러 가지 추석 전이든 뭐 계속해서 기회는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 이제 투자자로서는 전 정부에서는 이재용 부장의 이제 사면에 대해서 좀 너무 늦게 해주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상당히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조금 상당히 좀 답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는 일단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이재용 부장이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요 기점으로 일단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한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찾아왔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사찰을 직접 안내를 했었습니다. 누가?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삼성은 이후에 이제 사흘 만에 향후 이제 5년이죠. 네, 5년간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정보기술 등 정말 미래의 먹거리 분야에 무려 45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8만 명을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라 6월 달에는 실제로 유럽 출장을 통해 네덜란드 극자외선 즉 EUV 노광장비 업체 ASML의 본사를 방문함에 따라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반도체 초격차 확대를 위해 EUV 노광장비를 확보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8월 15일이죠. 특별 사면으로 그에 따라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그에 따라 그룹 주요 계열사에 국내외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을 하면서 현장 경영 횡보를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도 지금 이재용 부장이 힘을 보태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 지금 바로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선정과 혁신 성장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2017년 하만 인수 이후에는 그동안 중단됐던 대규모 인수 합병 이러한 M&A가 관전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증시가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장이 회장직에 취임을 한다면 다시금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10월달 들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매수세가 나타남으로써 장세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재용 부장의 이제 회장 취임 예상 시기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금 플랜이 잘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틀에서 내년 3월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회장직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즉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만큼 이 메모리 가격에 대한 급락으로 지난 3분기 반도체 시장 세계 1위 자리를 대만의 TSMC에게 내주게 되었지만 메모리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선두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몇 퍼센트로 선두를 유지를 했느냐? 무려 43.4%로 세계 1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만큼 내재적인 가치는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43.4%, 즉 그러면 SK하이닉스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지금 이제 3위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위에 등극을 했는데 이에 따라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7% 등락의 폭을 편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어렵게 형성이 되고는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요 감소로 인한 반도체 겨울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을 할 때에는 삼성전자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외부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의 현황이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 가운데는 가장 덜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8.37%죠.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이제 엔비디아는 무려 60.29%나 폭락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의 내재적인 가치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먼저 결국 반도체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보면 종합 반도체 업체인 IDM, 즉 팹리스 파운드리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설계나 제조, 패키징 이런 테스트 자체 해결 가능을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래의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절반가량 빠졌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M&A, 이 M&A 인수합병이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만큼 이와 더불어 이제 이재용 부장이 회장직에 오른다면 저는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다시금 이제 날개를 달고 이 외인들의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와서 10만 전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주표점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